네, 요즘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다가오는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문제들이 결국 누가 이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이번 선거는 주지사를 비롯해 다양한 공직자들을 새롭게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 중간 선거의 의미부터 투표 방식 그리고 선택의 기준까지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스티브 왕보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 흔히 중간선거라고 미국에서는 부르고 있는데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는 이런 국회의원과 공직자 선거 왜 이런 선거를 치르는지 또 미국 헌법이 의도한 어떤 그런 견제와 균형의 의미가 있는지 이런 전체적으로 오늘 선거에 대해서 좀 장로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우편 투표 용지가 한 2주도 안 돼서 네. 다음 달 초부터 바로 이제 발송이 되기 시작하니까 네. 한 2주 후면은 그 5월 첫 주부터는 이제 우표 투표 용지가 도착하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벌써 저는 받았는데 네. 그 여러분이 소속된 카운티에서 이번 선거를 안내하는 인포메이션 가이드를 책자를 아마 영문으로 된 것은 다 받으셨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한국어로 된 그 투표용지를 사용하시면은 이제 조금 있다가 한국말로 된 책자도 번역된 책자도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배달이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예. 한국말로 써 있어서 좀 늦게도 오나 봅니다. 그러니까 일찍 받으셨어요? 아니 네. 영어로 된 거는 그 모두에게 다 나가고 네. 그리고 다른 언어를 그 요청하신 분들은 또 추가로 네. 조금 있다가 이제 집에 도착할 겁니다. 네. 두 개 다 받으시게 되는데 네. 보면은 뭐 여러분들 투표 열심히 하셨으면은 아시겠지만은 투표 그 용지와 똑같은 샘플 발럿이 책자 뒤에 있죠. 네. 그래서 투표를 하시기 전에 거기에다가 내가 이 선거는 누구를 투표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미리 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것을 들고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도 하고 혹은 우표 투표용지가 도착하면은 그것으로 이제 투표를 하기도 하는데 네. 방금 질문하신 그 중간 선거 사실 그 선거는 한국과 비교해 보면은 한국은 그 대통령 임기가 5년이고 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고 이렇게 임기가 차이가 있으니까 미국과 같이 딱 정해놓은 날짜에 모두가 투표하지는 않고 네. 그 지방 단체장 선거 따로 하고 네. 국회의원 선거 따로 하고 그렇죠. 대통령 선거 따로 하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미국은 그 투표하는 날짜가 거의 모든 주가 전국이 다 그 정해져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말씀하신 대로 투표용지를 받아보면은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선거가 그 투표용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한국 같으면은 그 자기가 그 사는 지역의 시장 혹은 뭐 주지사 주지사라고 그러나요? 예, 주지사 선거 뭐 이런 것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는데 네. 그 이번 그 선거가 상당히 그 대선 이후에는 대선 선거보다는 상당히 좀 그 간단한 그런 선거지만은 열어보면은 그 연방 대통령 선거만 없지 상원, 하원 그리고 그 주지사, 부지사 그리고 주는 행정부도 여러 그 직책을 선출로 뽑는 것들이 있고 네. 그리고 주 상원, 주 하원 그리고 county supervisor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리고 그 판사까지도 네. 미국에서는 투표로 뽑는 경우가 있으니까 시의원까지도 뽑더라고요. 네. 예, 지금은 이제 시의원은 시장. 본선 때만 이제 네. 보통 하고 그러니까 세리토스 시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좀 봄에 하죠. 그래서 투표율이 굉장히 낮죠. 낮아서 네. 이것은 무슨 의도가 있다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네. 투표율이 낮으면은 누구에게 유리할까. 네. 어쨌든 그보다도 대부분의 시와 대부분의 그 주들은 11월 첫째 그 주일 지난 투즈데이 화요일 날 그 본선거를 하죠. 네. 그러나 이제 이번 6월 달에 있는 선거는 우리 캘리포니아 주의 이제 프라이머리
이제 예비선거라고 그러죠. 네. 예비선거가 되는데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굉장히 예비선거임에도 굉장히 그 투표용지를 받아보면 좀 굉장히 그 복잡하기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선거 때마다 그 설명드리기를 모르는 것은 안 하셔도 된다. 네. 딱 한 가지만 기표를 하고 보내도 그건 유효한 것이다. 네. 모르는 것까지 다 채워서 넣으려고 그러면은 엉뚱한 투표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모르는 것은 그냥 스킵해야 된다. 특히 판사 같은 경우는 그분이 뭐 하는 분인지 사실을 알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선거는 이렇게 모르시는 거는 이렇게 안 해서도 되지만은 중요한 선거, 특히 이번 올해 선거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가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께서 캘리포니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게 중요한 선거죠. 네. 여러분이 이렇게 캘리포니아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은 그만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미국의 상황을 변화를 잘 아시고 투표만 열심히 하셔도 네. 투표만 잘 하셔도 이 복음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만 해도 여러분들 열심히 투표하시면은 이 캘리포니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만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의 의미는 무엇의 중간이냐? 이거는 이제 midterm election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임기의 가운데 있는 선거. 그 말은 누구의 임기의 가운데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죠. 대통령이죠. 예, 네. 대통령. 미국의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가장 파워풀한 그분의 midterm의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물론 말씀하신 대로 올해 선거에 대통령의 이름이 투표지에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은 네. 그러나 특히 연방 선거 상원과 하원 선거 하원은 435명 전원이 재선에 나서야 합니다. 네. 상원은 2년에 한 번씩 3분의 1씩 그분들의 임기는 6년이니까 2년에 한 번씩 3분의 1씩 이제 재선에 나섭니다. 네. 교체가 되죠. 그런데 이 선거를 통해서 연방 하원과 상원에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고 어느 당이 소수당이냐 그런 것을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만들어 주는데 구도를 만들어 주는데 그것은 국민들이 2년 전에 뽑아놓은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했다고 잘했다고 국정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네. 예, accountability. 그래서 이 미국은 이 국가의 구조 자체도 그렇지만은 국가를 이렇게 처음에 건국할 때에 국가를 설계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국가를 세우신 분들이 여긴 것은 check and balance. 견제입니다. 네. 견제라는 것은 이 국가를 미국을 세우신 분들은 대부분 이 성경의 가치관을 믿고 아시는 분들이 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확실하게 안 것은 인간은 다 타락한 인간들이다. 네. Total depravity.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가 아담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죄를 지은 그런 우리 죄인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권력이 집중이 되면은 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 네. 잘못 사용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늘 견제의 기능을 곳곳에 국가 구조에 곳곳에 심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투표로도 이어져서 4년 동안의 임기가 대통령이겠지만은 반쯤 지나는 시점에서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네.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연방 하원과 사원 양 정당의 의석 차이를 보면은 굉장히 근소합니다. 네.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난 몇십 년 동안은 대통령을 가진 정당이 중간 선거에서는 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때 지난 2년 동안의 삶을 보니까 내 삶이 이 대통령으로 인해서 나아지지 않았다. 불만이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견제의 의회로 하여금 다른 정당에게 의회의 다수당을 만들어 줌으로써 네. 대통령을 견제하게 만드는
예, 그런 이제 기능을 주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 보면은 그 한 정당이 캘리포니아하고 비슷하죠. 한 정당이 모든 그 국가의 모든 것을 다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권력을 가지고 굉장히 좀 그 염려스러운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지. 그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판단할 때에 2년이 지나고 판단할 때에 내가 가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의 견제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상대 정당을 의회의 다수당으로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중간선거는 midterm election은 현 정권에 대한 이제 심판이다. 국민의 심판이다. 네. 그러니까 국민에게 그 임기가 끝나는 4년, 2년 후에 그까지 기다리지 않고 임기 중간쯤인 2년 지난 시점에서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죠. 네. 이렇게 권력 쏠림 현상,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지금 두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좀 건강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이 정당석의 그 의석 수가 어느 정도 비율이 돼야 이게 좀 어떻게 국가 정책이 좀 그래도 좀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지금같이 미국같이 양정당이 추구하는 방향이 아주 다를 경우에는 상당히 제가 늘 판단이 쉽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이 정당이 추구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면은 그 정당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겠죠. 네. 그러나 이제 그런 판단을 못하거나 혹은 판단을 달리하시는 가치관이 다른 그런 국민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이제 다른 정당에게 표를 줄 텐데 한국과 같이 저렇게 이렇게 혹은 캘리포니아 같이 이렇게 압도적인 양정당의 그 의석수 차이를 두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좀 비정상적인 네. 그런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런 네. 경우는 견제의 기능이 전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거의 뭐 전체 의석 중에서 주 상원과 주 하원 양 하우스당 그 20%도 안 되는 그런 의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공화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의회 내에서 공화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투표에 문제가 있다. 네. 완전히 견제의 기능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한 정당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캘리포니아가 지금 그 여러 가지 제가 방송을 통해서 지적한 것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민들의 그 책임이다. 네. 물론 그분들은 주민들이 뽑아줬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막강한 파워를 줬으니까 그것을 이제 자기의 그 뜻에 따라서 활용을 하는 것이고 네. 이런 구도를 만들어준 것은 그 캘리포니아의 그 유권자들이니까 네.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것은 유권자들의 책임이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죠. 이 유권자들의 이 투표가 그만큼 중요한 거네요. 우리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 정말 투표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 사실 정치판 들여다보면은 네. 정말 좀 이렇게 눈을 찌푸리게 하는 그렇죠.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많죠. 그런 상황들이 네. 많고 그런 또 질이 안 좋은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그렇게 해서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 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그들이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들이 내 삶의 그 모든 부분을 관여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보는 것은 내가 정치에 아무리 관심이 없다고 해도 나는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과 같이 상당히 그 반성경적인 이념을 가지고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것을 전국에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같은 상황에서는 네. 그 올해 그 주지사 선거를 포함해서 그 주의회 선거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선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투표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면서 지금 몇 년째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 이 미국의 상황이었다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주의 상황이었다든지 우리가 좀 알고 네. 투표는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그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그 후손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레임덕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장로님. 이 중간 선거에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되면 남은 2년 임기간에 이 백악관의 국정 운영 동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 때문에 이런 레임덕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런 레임덕에 했을 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잠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주지사를 레임덕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그 대통령이 아직 임기가 남아 있지만은 우리는 이 사람의 정책을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다. 네. 유권자들이 그런 판단을 내리고 아무 일을 못하도록, 임기는 남아 있지만은 그 임기 동안에 아무런 자기가 그 대통령이 혹은 주지사가 하고 싶은 일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연방 하원과 상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이고 대통령이 공화당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 그 1년여 동안 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상당히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었죠. 물론 그 의석수가 양 정당의 의석수가 많지 않아서, 그 차이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가지는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그 양 정당 이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과 대통령직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추진하고 싶은 일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뤄낼 수 있는데, 만일에 이번 그 올해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혹은 하원과 상원의 다수당이 되면은 네. 그러면은 그 대통령이 이렇게 어떤 일을 추진하고 싶어도 의회가 협조를 안 해주면은 네. 민주당이, 상대당이, 야당이 그 다수당이 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은 그 새로운 일을 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지죠.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 혹은 네. 예산이 확보된 일들은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겠지만은 새로운 것들을 추진할 때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행정부는 상당히 그 손이 이렇게 묶이는 그런 그 레임덕의 그런 시츄에이션이 오게 되니까 네.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판단할 때 이 대통령은, 이 주지사는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남은 임기 동안에 손을 묶어둬야 되겠다. 네. 이제 그런 판단을 해서 그런 구도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현재에 있는 대통령과 주지사가 일을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용하고 있는 정책들의 이 실효를 보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경우, 그럴 경우는 아직까지 그 새로운 정책에 대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된 거야? 네. 나는 지금 현재 상황이 싫다. 그래서 상대당에, 야당에게 표를 주게 되고 그 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주면은 네. 그러면은 그 대통령과 그 주지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겠죠. 네. 예, 그런 상황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지금 그 트럼프도 상당히 그 앞으로 남은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그 열심히 그 본인이 투표용지에 그 투표지에 이름이 올라가지는 않지만은 자신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네. 열심히 이제 선거운동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아마 차기 대권에까지 거머쥘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트럼프는 이제 그 두 번째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번으로 이제 끝나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양 정당에서 이제 대권을 겨루게 될 텐데 그 이번 선거에서 지고 이기기보다는 그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가 더 중요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혹시 그 공화당이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도 그 원했던 만큼의 그 의석수를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네.
지난 1년 반 동안 그 시작해 놓은 정책들이 실효를 보면서 앞으로 2년 동안 남은 2년 임기 동안에 상당한 경제의 부흥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상황이 생기면은 그러면 공화당이 유리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중간 선거와는 상관없이 국민들이 그 다음 대선 때는 판단을 하겠죠. 공화당의 판단이 옳았다, 공화당의 정책이 옳았다, 혹은 틀렸다라는 판단을 하겠죠. 그에 따라서 이제 선거를 하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좀 긴 시간이고 그래서 꼭 이번 선거에서 이기고 짐에 따라서 다음에 대선에 영향을 끼치겠느냐는 것은 조금 너무 섣부른 좀 이런 그런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양 정당을 놓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젠 좀 캘리포니아 상황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장로님. 네. 캘리포니아는 모든 유권자에게 이렇게 지금 우편으로 책자를 보내주고 있는데 막상 펼쳐보면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 무슨 고시같이 정말 너무 내용도 많고 이름들도 너무 많아요, 장로님. 뭐 라이딩 캔디데이트 칸은 뭐고 또 정당 이름 옆에 붙은 문구들은 또 뭔지 참 받아보면서 투표를 하고 싶다가도 이거 다 읽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예. 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나요? 예, 보면은 이제 투표를 어떻게 해야 하든지 네. 유권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든지 그리고 이제 언제부터 투표를 할 수 있는지 네. 유권자 등록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투표는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투표의 장소 그리고 그 우편 투표를 할 때에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어디에 갖다 줄 것 같으면은 그 드롭 오프 박스 로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그 책자 안에 다 들어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투표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은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금 이게 이름이 정식으로 올라가는데도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후보들에게서 원하는 그런 서류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면은 그것을 만족시킨 후보들은 이제 그 투표용지에 이름이 정식으로 올라가고 아까 언급하신 write-in candidate 같은 경우는 그 투표용지에 이름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은 그 직에 선거에 출마하시는 출마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기를 지지하는 분들 유권자들에게 내 이름을 이렇게 적어달라 투표용지에. 그러니까 이제 모든 투표마다 투표용지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블랭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어둔 칸이 하나 딱 있어요. 거기에다 이름을 이제 적어놓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티브 황보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출마를 안 했다. 그러나 주지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다가 스티브 황보 적고 그분의 그 칸에다가 이렇게 마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 보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지금 그 이름이 이 투표용지에 올라가 있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한 40명, 50명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당에서도 한 20몇 명 되는 것 같고 공화당도 비슷한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정당 소속이 없는 그런 후보들도 많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보면은 그 이름 밑에 그분이 이제 그 후보 등록을 할 때에 저는 이런 타이틀을 적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회계사입니다. 혹은 나는 지금 학교 선생님입니다. 경찰입니다. 본업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잘 설명할 수 유권자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타이틀을 많이 사용하죠. 그것도 이제 워딩도 선거관리부에서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출을 하면은 후보자 등록을 할 때 제출을 하면은 그것도 이제 그것이 사용 가능한 타이틀인지 아닌지 그것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아닐 경우에는 다시 그것을 수정해서 제출해야 되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선거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한인이 한 명 출마를 이제 선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 이름이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들이 제출해야 할 서류 중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투표용지에는 이름이 안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분의 선거 사무실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캠페인을 계속할 것인지 네. 계속하면서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 비어 있는 칸. 그 안에 write-in candidate로 네. 자신의 이름을 쓰도록. 그러니까 스펠링도 write-in candidate 될 경우에도 그분의 이름의 스펠링도 정확하게 적어야 돼요. 그렇군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write-in candidate가 이제 그 선거를 이기는 주의사같이 규모가 큰 선거는 네. 불가능하고 그러나 작은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네. write-in candidate가 당선이 된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그 가능성은 희박하죠. 네. 낮죠. 그래서 이걸 그 투표하실 때 사실은 그 이 후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너무 많아서요. 너무 많기도 네. 하고 그분들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많지도 않고 네. 그걸 일일이 그 앉아서 다 그걸 보려고 그러면은 물론 이제 책자 속에는 그 무엇도 포함이 돼 있냐면은 그 후보들이 제출한 자신의 설명서가 네. 이제 포함. 이것은 이제 후보자 등록하면서 따로 별도로 돈을 내면은 이 책자에 그 자신의 그 뭐라고 합니까? 정말 출마하는 그 네. 출마변이라고 그러나요? 네. 예, 그와 같이 내가 왜 출마를 하는지 나는 누군지 자신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설명하는 네. 그런 글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네. 이제 이것을 책자에 실어주고 나이가 많으신 미국 그 유권자들 선거에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신 오랫동안 투표를 해오신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것을 이제 꼼꼼히 읽어봅니다. 네. 꼼꼼히 읽어보고 이제 투표를 하시거든요. 네. 그 보면은 이제 그분이 설명한 그 자신에 대한 그런 이력이라든지 하고 싶어하는 공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네. 그분의 웹사이트나 이메일이나 연락처도 이제 포함이 되고 그런데 사실은 왜 유권자들이 그 정확하게 그 후보들을 파악하기 힘드냐면은 네. 이 많은 이 후보들은 그 출마할 때에 이제 그 캠페인 컨설턴트 캠페인 매니저도 있지만 캠페인 컨설턴트 그러니까 이제 캠페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컨설트 해주는 컨설턴트를 고용을 하게 되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이런 걸 다 써주죠. 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글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투표 때에 선거 때마다 그 우편으로 오는 그 후보들의 그 우편물이라든지 그런 네. 거 보면은 좀 비슷비슷한 면이 많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의 그 정확한 그 파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지만은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후보들을 선택을 하고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되는가. 네. 그래서 내가 그 지지하는 정당과 내가 지지하는 후보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뭐 몇 주가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네. 또 올해는 특히 선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여러 번 올해 선거에 대한 이슈나 후보들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네. 다음 주에 이어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꼭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 함께 나눴는데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저희가 이 선거에 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티브 황보 장로님과 함께했습니다. 장로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